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국 여성이 한국 전통시장을 보고 받은 충격이 온라인을 뒤흔든 사건인데요. 중국 도시와는 다른 모습을 본 그녀의 반응이 중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요? 역시 한국은 중국을 못 따라오네. 이렇게 말하며 한국을 비난했지만 제대로 된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고 수많은 중국인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자존심 강한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국을 변화시킨 한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리메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5살이 된 저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어요. 평소 일에만 매진하던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 조사를 위해 서울에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이웃나라 정도의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업무는 업무니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미리 조사를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였죠. 드라마나 케이팝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상상이 안 갔거든요. 상하이에서는 요즘 모든 게 대형마트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카르푸나 월마트 같은 큰 매장에서 장을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깔끔하게 포장된 상품들을 카트에 담아서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더 세련되고 첨단적일 거라고 예상했죠. 회사 동료들도 한국 출장을 부러워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선진국으로 유명하니까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체계적으로 발달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중국과 비슷한 점이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문화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정말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설도 현대적이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생각보다 정돈된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상하이만큼 높은 빌딩은 많지 않았지만 뭔가 균형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통 질서였습니다. 상하이보다 차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정말 양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도 차들이 멈춰서 기다려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상하이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클렉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첫날 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둘러보고 임대료 시세도 알아봐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출장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제 인생관까지 바꿀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를 안내해줄 한국 부동산 에이전트 박 과장님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박 과장님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상하이의 고층 아파트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건물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고 중간중간 녹지 공간도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여유 있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박 과장님이 아파트 내부도 보여주셨는데 구조가 정말 실용적이더라고요. 방 배치도 효율적이고 수납 공간도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상하이의 아파트들과 크기는 비슷했지만 공간 활용도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베란다가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아파트 단지 내 시설들이었어요. 어린이 놀이터는 기본이고 노인분들을 위한 운동기구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쉼터도 있더라고요. 상하이에서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보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아파트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구경해봤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택배 보관함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를 중시하는지 알 수 있었죠. 관리비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지 내 상가도 둘러봤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있었어요. 마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심지어 은행도 있었습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도시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개 단지를 더 둘러보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박 과장님이 근처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레스토랑이나 호텔 식당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 과장님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리메이 씨, 우리 전통시장에 가서 점심을 먹어볼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장을 가봐야 해요. 전통시장이라는 말을 듣고 조금 의외였어요. 상하이에서는 요즘 대부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든요. 전통시장이라는 게 아직도 있다는 것부터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박 과장님이 그렇게 추천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시장으로 가는 길에 박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시장은 벌써 50년 넘게 이어져 온 곳이에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러 와요.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죠. 신선한 재료를 싸게 살 수 있거든요. 50년이라니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구나 싶었어요.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파트 단지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낮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골목길마다 작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하이의 번화가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게 신기했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일들이 바닥에 직접 깔려 있는 거예요. 사과, 배, 귤들이 박스에서 쏟아져 나와 길바닥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과일이 땅에 직접 닿아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생선 파는 곳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고 장사하는 아주머니는 그걸 바로 칼로 손질해주고 있었어요. 얼음 위에 올려진 생선들은 눈이 아직 맑아서 정말 신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이렇게 파는 게 위생적으로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상하이에서는 모든 식품이 포장되어서 판매되거든요. 과일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고 생선도 냉동 상태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직접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원시적인 방식으로 장사를 한다는 게 정말 의외였습니다. 야채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추, 무, 당근들이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맨손으로 야채를 만지작거리면서 고르고 있더라고요. 상하이에서는 비닐장갑을 끼고 야채를 만지는 게 기본인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국이 생각만큼 선진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상하이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SNS를 자주 사용하는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웨이보에서 실시간 방송을 켠 거죠.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혼자만 보기는 아까웠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 서울에 있는데요.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이라는 곳인데 정말 상상도 못한 모습이에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친구들이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 일상을 자주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라는 걸 알았는지 시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어요. 50명, 100명, 200명까지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과일 좌판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세요. 과일이 바닥에 직접 깔려 있어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바닥에 말이에요. 댓글창에는 놀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저와 비슷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누군가는 정말 21세기 맞아? 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사람은 위생은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드라마에서 본 거랑 완전 다르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생선 파는 곳으로 카메라를 돌렸을 때는 댓글이 더욱 폭발했어요. 와, 살아있는 생선을 바로 잡아서 파네. 이게 정말 선진국이라고. 상하이 마트가 훨씬 깨끗해 보이네. 이런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수도 500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박 과장님은 제가 방송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셨겠지만 뭔가 시장을 촬영하고 있다는 건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표정을 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댓글창에 정말 자극적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왕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도 제 방송을 가끔 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댓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리메이,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야. 겉으로는 선진국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후진국이라고. 우리 상하이 마트가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지 않아? 왕리님은 상하이에서 수입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시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시는 분이었죠.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시청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점점 한국을 비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왕리님이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가 일본은 가봤는데 일본은 정말 깔끔해. 시장도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야. 근데 한국은 이런 수준이네. 역시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걸 확실히 알겠어.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왕리님과 다른 시청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국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 과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리메이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시장을 더 둘러보면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고기 파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돼지고기, 소고기가 그냥 매달려 있고 아저씨가 도끼로 뚝뚝 잘라주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모든 고기가 진공 포장되어서 판매되는데 말이에요. 댓글들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했네. 역시 중국이 훨씬 선진적이야. 이런 반응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왕리님은 계속해서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리메이,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중국 사람들이 알아야 해.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비교가 되잖아.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제가 한국을 까내리기 위해 방송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시장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과일이 바닥에 깔려 있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르고 있고 아주머니들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님이 저를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정말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테이블도 플라스틱이고 의자도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냄새는 정말 좋았어요. 라이브 방송을 잠깐 끄고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호텔로 돌아온 후 계속 시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왕리님과 다른 시청자들의 반응 때문이기도 했지만 뭔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표면적으로만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분명히 시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자연스러웠고 상인들도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뭔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다른 지역 부동산을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혼자 시장에 다시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박 과장님께는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를 더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혼자서 시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 정도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일찍 간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상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정말 꼼꼼하게 진열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하나하나 과일을 닦아가면서 상한 것은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과일들도 사실은 깨끗한 천이나 비닐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저씨가 새벽에 수산시장에서 가져온 생선들을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신선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얼음도 계속 갈아주고 있고 손님이 올 때마다 생선의 눈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신선한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대화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야채들을 정리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채소들은 정말 신선해요. 오늘 아침 농장에서 바로 왔어요.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추 잎을 하나 떼어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싱싱했어요. 물방울이 아직 맺혀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손님들과 상인들의 관계였어요. 어제는 못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손님 얼굴을 보면서 오늘은 뭐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고 손님도 저번에 사간 사과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과일을 고르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신중하게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고르시더라고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이건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정말 달아요. 라고 추천해주고 있었어요. 서로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진적인 시장이 아니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이었던 거죠.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손님들도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중요한 거였어요. 상하이의 대형마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살아있었어요. 이게 바로 전통시장의 매력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2시간 정도 더 관찰하고 나서 저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제 왕리님과 다른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준 것 같아서 바로잡고 싶었어요. 진실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한국 전통시장에서 방송했던 리메이입니다. 오늘 다시 시장에 와서 더 자세히 관찰해봤는데
어제 제가 놓친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시청자들이 다시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방송을 봤던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왕리님도 일찍 접속하셔서 오늘은 또 뭘 보여줄 거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인분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상품을 관리하는지 보여드렸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하나하나 과일을 닦고 있는 모습, 생선 가게 아저씨가 신선도를 체크하는 모습을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보세요. 과일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천 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계속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상한 과일은 바로바로 골라내시고요. 댓글창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랑 다르네. 그럼 처음에 본 게 잘못된 거야?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정말 결정적인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한 손님이 생선을 고르는데 아저씨가 생선의 눈을 보여주면서 봐요. 눈이 이렇게 맑으면 정말 신선한 거예요. 어젯밤에 잡은 거라고요.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아저씨, 저 이 생선 먹고 배탈 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그럼 제가 책임지죠.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댓글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와, 저런 자신감은 뭐지?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했다고? 그럼 정말 믿을만하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채 가게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손님에게 이 배추는 어제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한번 잎을 만져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님도 정말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전통시장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포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상인과 손님 사이에 신뢰가 있어요.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손님들도 그들을 믿고 있어요. 댓글창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관계가 부럽다. 우리 마트에서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없지. 한국 사람들 정말 신뢰 사회구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왕리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리메이, 그래도 위생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아? 아무리 신뢰가 있어도 시설이 낙후된 건 사실이잖아.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후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말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서는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댓글창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네. 신뢰를 판다는 표현이 정말 좋다.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제 팩트체크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리님으로부터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리메이, 미안해. 나도 한국에 가봤어. 내가 맞았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왕리님이 제 방송을 본 후에 급하게 한국 여행을 계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행동력이 빠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왕리님이 한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똑같은 전통시장에서 방송을 하고 계셨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 리메이 방송에서 한국 시장을 비판했던 왕리입니다. 오늘 직접 와서 보니까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왕리님의 사과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많았어요. 댓글창에는 놀라는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왕리님이 사과를. 무슨 일이야?
뭘 깨달은 거지?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왕리님이 직접 시장 상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와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손님에게 나쁜 생선을 판 적이 없다는 아저씨.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보세요.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관계예요. 상인과 손님이 서로를 진짜로 믿고 있어요. 과일 가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왕리님에게 이 사과 한번 맛봐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무료로 시식을 시켜주셨대요. 그런데 정말 달고 맛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하이 마트에서는 절대 이런 경험할 수 없어요. 포장되어 있는 과일을 미리 맛볼 수도 없고 판매원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사람 냄새가 나요. 왕리님의 방송을 보면서 저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정말 용기 있어 보였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방송 중에 왕리님이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리메이 방송을 보고 한국을 무시했던 건 제 편견 때문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실제로 와서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아요. 댓글창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리님 정말 대단해. 직접 가서 확인하다니.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그 전에 한국을 비하했던 시청자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방송 마지막에 왕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리메이에게도 사과하고 싶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미안했어.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도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편견 없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본 후에 저에게도 정말 많은 메시지가 왔어요. 처음 방송 때 한국을 비하했던 분들이 사과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출장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았어요. 원래 목적이었던 부동산 시장 조사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많은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오전에 저는 혼자 다시 그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숙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온 분이죠? 계속 오시더라고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생선 들어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하시면서 정말 신선한 광어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따뜻한 관심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와는 더 긴 대화를 나눴어요.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소통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시장이 최고예요. 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시장을 둘러보면서 한 주 전의 제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충격받았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의 매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박 과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이번 출장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부동산 조사를 넘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박 과장님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리메이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배웠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이웃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는 정말 부러웠어요. 상하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전체 경험을 정리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문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한국의 진짜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방송 마지막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 전통시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나라는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한국 부동산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출장은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조사가 아니라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는 여행이었어요. 앞으로도 다른 나라를 볼 때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그 시장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친구로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